녹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네, 종목진단 방송 진행되고 있고요. 종목진단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슈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네, 자, 출석 먼저 불러볼게요. 사랑의 산초님 어서 오시고요. 한사발님, 재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문미영님, 이준기님 반갑습니다. 네. 이준기님은 연예인이신데 뭐 이렇게 힘들어. 네.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랬잖아요. 이준기님 걱정 없죠? 네. 네. 착한 동네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전설의 복부인님 반갑습니다. 포항 백승진님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생생부자님 반갑습니다. 캔사스 시리 네, 그대로 쓰셨네. 캔사스 시리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박정희님 어서 오시고요. 자, 종목 하나씩 적어볼게요. 네, 굳이 뭐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어 아닌 건. 네, 휴맥스가 오늘 1등으로 네 하셨어요. 산초님 기다리고 있다가 하셨는가봐. 네.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로스웰, 네, 로스웰. 3번은 민엔지, 네, 4번은 삼화 콘덴서, 5번은 코스온, 그 다음에 한국 카 캐피탈, 네, 6번은 한국 캐피탈, 7번은 펄 어비스. 그리고 SCD. 네, SCD. 야, 하나 남았다. 네.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까지 딱 됐어요. 네. 네, 완료됐습니다. 중국 쪽에 친구랑 통화를 하니 미국이 세균을 뿌렸다는 이야기. 네. 제가 지난번에 썰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죠? 들으신 적 있으신가? 네. 중국에 두 가지 음모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음모론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이 퍼뜨렸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썰이 가장 유력한데요. 두 번째 썰이 뭐냐면, 이제, 바이러스 연구소가 우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소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치됐다. 근데 썰이 가장 유력한 부분이 뭐냐면 또 음모였다는 게 뭐냐면 이 바이러스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만들었는데 그 효과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단 우한에다 퍼뜨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선 치료제가 적어도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금방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뉴스가 나올 리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썰들이 그냥 지금 썰이죠. 그냥 그런 썰들은 중국에서 얘기하면 잡혀갑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잡혀가니까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중국 쪽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해서 요즘 상황이 어떠냐 뭐 이런 물어보고 있는데 뭐 그냥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죽을 것 같아. 갇혀서 지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네, 어쩔런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진짜 이거는 네, 약간 좀비 영화, 네, 그죠? 네, 좀비 영화 비슷하게 막 느낌 오지 않아요? 막 그냥 네, 감염자들이 막 와가지고 이게 늘어나는 것도 엄청 무섭잖아요. 이거 뭐 물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침으로 막 하는 거니까. 대구가 지금 뭐 봉쇄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던데. 네. 뭐 일단 얘기 썰이니까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인적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제 분할 재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나중에 덩치가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분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지 간에 기업에게는 따로 호재가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호재인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자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 기존에 남아있는 기업은 지주사로 대부분 빠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투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성투라는 기업이 야 안되겠다 사업 부분을 떼어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성투가 만약에 주식 방송도 하고 있고 주식 투자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그냥 수익이 많이 나.
근데 주식 방송에서는 매일 그냥 인기가 없어가지고 구독자도 안 내고 좋아요도 안 내고 해가지고 맨날 손해보고 있어. 그러면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이렇게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투라는 기업 자체가 자꾸 저평가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주식 방송과 주식 투자 부분을 따로 띄자. 그래가지고 주식 방송을 하는 이 부분을 지주회사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성투 홀딩스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가는 기업이 이제 성투 운용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업 부분을 따로 띄어갑니다. 그러면 잘 나가는 사업을 따로 띄어가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일단 그쪽 사업만 집중하면 되니까 수익이 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지주사 쪽이니까 저쪽에서 수익이 막 나오는 부분하고 여기 그냥 적당히 운영되는 이런 사업 부분들 해가지고 여기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은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인적 분할은요. 만약에 이제 사장님이 2명이야. 또는 뭐 사장하고 전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지분율이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나는 좀 빠져나가야 되겠다. 난 새로운 계열사로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잘라질 수가 있거든요. 또는 아빠가 사장님인데 아빠가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태에서 야, 큰 아들은 A라는 사업부를 맡고 작은 아들은 뭐 B라는 사업부를 맡고 뭐 딸은 C라는 사업부를 맡아라. 이런 식으로 기업을 쪼개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LG 뭐 그런 쪽도 다 그렇고요. 삼성 그런 쪽도 다 그렇죠. 뭐 자녀들에게 쪼개서 나눠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적 분할을 해서 띄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것도 그 나름대로 호재죠. 다만 이제 분할을 하고 나서 이 사업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업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업부를 가지고 간 쪽에 일단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이제 큰 쪽에서 떨어져 나가면 큰 쪽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재상장하고 나면 약간 변동성은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한꺼번에 있다가 떨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변수들이 생겨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뭐 부담스러울 내용은 없고요. 그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그 분할의 이유 또는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공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대응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휴맥스는 이게 홀딩스도 있죠. 옛날에 이게 저 거시기였지 그 닷컴 버블 때 아주 지랄 맞은 주식 중 하나였죠. 네. 이게 영웅이었죠. 영웅 휴맥스. 네. 이 닷컴 버블 있대요. 네. 이게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5,000원, 5만 6. 야, 이게 몇 배, 100배 간 거예요? 100배? 100배. 휴맥스. 그 이후로 지금 요거는 계속 이렇게 죽고 있는데 아직도 죽고 있어요. 못 헤어나오고 있어. 헤어나지 못해. 이렇게 개 같은 짓거리 한번 하고 나면은요. 대부분은 그냥 네.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닷컴 버블 때 이 새로운 기술이 요즘 뭐로 바뀌었지? 솔본. 네, 솔본. 이 솔본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보다 더 지독했던 것 같아요. 솔본보다도. 요거는 가격이 1,800원. 이것 또한 100배 같네. 비슷하게 갔네 다들. 네. 한글과 컴퓨터인가요? 네, 이름이 한글과 컴퓨터. 요것도 더럽게 많이 갔죠. 2,000원에서 29만. 이게 제일 많이 갔네요. 150배 갔네, 이거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닷컴 버블에서 이제 떴었던 기업들은 다 개판입니다. 네. 다 개판이고요. 휴맥스도 지금 보시면 뭐, 이게 이제 휴맥스 홀딩스에서 떨어 나왔으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분할 재상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엄마도 그냥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래서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추세는요 하향 패턴이에요. 그래서 부담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다 제가 이제 여기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나 봐요. 여기 바닥을 다지는 모습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은 좋았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바닥 저점권을 일단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일단 4,500원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전부터 이제 전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괘씸죄는 일단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락 추세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주가가 그래도 내가 불쌍하니까 반등 한번 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자리가 저점 4,500원이 저점이다라고 얘기가 된다라면
주가는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미 종목 진단은 늦었어요. 다 꽉 찼습니다. 네. 일찍 오셔야 돼. 늦으면 답이 없어. 그냥 방송 시청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네. 일찍 와야 돼. 일찍. 자, 이런 삼각수렴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언제 반등한다고 그랬죠? 저점과 이어지는 꼭지점. 이렇게요.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와 있는 것 같죠? 여기 마지막 토막을 지금 잘라 먹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4,500원 지켜지게 되면 횡보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횡보가 다 지나가고 나면 반등은 하겠는데 워낙 하락 추세가 강하고요. 이 저점에 대한 저항대가 심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해도 계속적으로 막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6,000원 정도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6,000원대 후반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뭐 맛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4,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요거는 네, 안 되겠죠. 지금 현재 이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요. 추세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은 데다가 이 저점권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뭐 돌렸다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저점이 어딘지 몰라. 아직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휴맥스고 휴맥스 홀딩스고 간에 현재 추세는 더럽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추세는 계속 하향세입니다. 언제부터요? 네, 2000년 네, 닷컴 버블부터 계속 하향세예요. 이게 지독하게 해먹었기 때문이죠. 하향 추세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4,500원 수준의 지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횡보 흐름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횡보 이후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6,000원에서 6,700원까지 볼 수 있겠죠. 7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4,500원 위쪽에서는 계속 홀딩 하셔도 되겠으나 신규 매수는 당장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4,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죠? 4,500원 아래로 가면 매도 의견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네. 그래서 휴맥스는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고요. 이월드가 뭐지? 이월드? 이월드 그거 수익 실현하지 않았어요? 매도 안 했어? 이월드? 네. 이거 100% 넘었잖아요. 나는 이거 그래서 딴 데가 빼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네 이제 뭐 내 거가 아니잖아. 이건 공짜기 때문에 저쪽에다 처박아 놓고 저는 안 보고 있어요. 이거 100%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맛있게 냠냠 하셨으면 됐잖아요. 네, 공짜인 종목을 뭐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냥 계속 보유해요? 그래도 아직 수익 많이 나오셨겠네요. 그러면 저는 100%가 넘어가면 일단 수익을 챙겨요. 네. 100%가 넘어가면 일단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그런 거 좋은 점은 있어. 100%가 넘어갔을 때 수익을 챙기면 그 남아있는 것들은 완전 공짜기 때문에 그게 뭐 상장 폐지가 돼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나에게 수익이죠. 그 다음에 100% 넘어가서 챙긴 그 원금은 다른 곳에 또 재투자를 하면서 또 새로운 100% 종목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계좌의 수익률 자체가 다 그렇게 공짜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현대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짜 종목이 제법 많아요, 저거. 그러니까 100% 넘어가면 일단은 챙겨. 네,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더 많이 올라가면 더 좋고요. 네, 뭐 그렇죠. 자, 로스웰 볼게요. 로스웰은 로스. 야, 이건 진짜 로스다, 로스. 뭐야, 이게 기업이 왜 이래요? 뭔 일이요, 이게? 이런 것들은요, 일단은 뭔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경고 딱지 왜 붙었어요, 근데?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라서? 아니면 많이 내려서? 아니면 뭐라서? 왜 아직 마이너스가 나왔을까? 네. 이월드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월드가 왜 마이너스가 나와?
그거 수익이 많이 나왔어야지 되는 건데 아닌가? 매매를 어떻게 하실길래 그러지? 자, 로스웰은 자동차 부품이네요. 그리고 지주사 형태로 했어. 중화인민공화국. 네. 중화人民共和国네. 네. 중국이네요. 중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얘는 뭐 하자는 애인데,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야? 아니면 뭐야, 이거. 커넥티드 카. 이게 지금 4차 산업 관련한 그런 부분이긴 하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매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번 연도에는 더 나쁘네. 실적 감소가 너무 크게 나오겠다.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때문에 VI가 발동이에요? 많이 빠져서 그런가 봐. 네. 뭐 때문에 경고가 떨어졌을까? 왜 경고야? 왜? 뭐 때문에? 어째서? 무엇 때문에? 많이 빠졌든가 많이 올랐든가 뭐 하여튼 뭐 그거 뭐 중요하지 않겠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고요. 이런 상태면은 욕 나오는 타이밍이죠. 이 개떡 같은 네. 상놈의 주식이라고 얘기가 나올 그런 타이밍이에요. 네. 욕 안 하면 진짜 이거 너무 선비 아니야? 네. 이런 주식 지금 갖고 있을 때 욕 안 하면 진짜 선비잖아. 이런 하락 추세고요.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옛날에 산 사람도 물려 있고요. 최근에 산 사람도 물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다 같이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물려 있는 상태인데 손에 손 잡고 뭐 한강 갈 것도 아닌데 이런 주식을 뭐라 갖고 있냔 말이지. 다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다라는 거겠죠. 이격이 좁은 상태에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네, 답이 없어요.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끌끌끌끌 끌려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단기 반등들을 보여줘요. 단기 반등은 원래의 하락 추세로 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언더슈팅에 대한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위치가 이런 위치. 그러면 지금 자리는 뭐예요? 단기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될 것까지는 않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잘 버텨왔기 때문에 갑자기 지랄 맞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쪽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지켜본다면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락 추세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 이격 하방 단기적 조정으로 인하여 이평선의 이격도가 매우 커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단기적 반등을 통해 원래의 추세 범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특별한 추가 이슈가 없다면 단기 반등을 기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전략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매수 안 하면 좋은데 하고 싶다면 조금만 단기로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은 뭐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사든가 말든가는 네. 이런 데는 근데 대체적으로 반등을 한 번씩 씨부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네,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네, 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미 꽉 차 있어서 미안해 이거 가면서 어디서 나온 거지? 극한 직업에서 나왔다 그죠? 너를 두고 여길 떠나가기 미안해 그 노래 있었죠. 극한 직업에서 그 뭐였냐? 그 통닭집 하는 걔네들이 그 노래 불렀었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어. 종목이 꽉 차서 일찍 오셔야 돼요. 네. 미안해. 재밌다 이거. 네. 자, 미넨지 볼게요. 미넨지 볼게요. 이건 별 의미는 없는 건데. 자, 미넨지는 기업 자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죠?
기업 내용이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세가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이 내용 자체가요. 지금 보시면 뭐 기업 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번 연도도 더 지난번보다 더 많이 벌었네요. 그래서 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좋은 기업이야. 네, 좋은 기업이고 정보 보안, 뭐 본인 인증,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네요. 그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생활 플랫폼 이런 사업들은 점점 좋아진다, 뭐 등등. 사업성도 괜찮아요. 실적도 실제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아, 답답하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주가가 일단 좀 하락했고요. 반등이 나와서 이 공모가 시점에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자, 이제 넘어주겠지 했는데 다시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 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요 종목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시기냐면 자, 지금 형태의 모습이 재수 없는 쌍봉의 형태가 될 것이냐지. 네. 쌍봉은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천정, 주가의 천정을 이야기할 때 따로 공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쌍봉의 형태가 지금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저점 지지대를 이탈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상장 이후에 신저가에 근접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의 사업 전망도 굉장히 좋고 재무 구조도 상당히 우량한데 왜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걸까?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의도적으로 만약에 주가를 이렇게 하락시키는 거고 그냥 사람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주가가 아마도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무서울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이 공포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더 깨고 죽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겠죠. 지금 형태가 하락 추세로 가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일단 기술적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위치에서 왜 주가가 계속 빠져야 되는지 사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실적도 괜찮고 다 괜찮았는데 아마 그냥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보기는 애매하죠. 왜 이거는 지금 4차 산업에다가 업황 자체도 좀 다른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억울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하락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쌍봉의 형태와 주가가 하락 패턴으로 가는 이 내용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실적도 좋고 기업 가치도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기업 가치는 더욱더 저평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업의 가치는 저평가가 되는 거죠. 왜? 기업의 가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위에 있고 기업 가치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아래쪽이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평가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저평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없으면 안 돼? 추세가 나오지 않으면 모두 소용없는 짓거리. 네, 그죠? 내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내가 연봉이 막 20억이야. 그런데 내 통장에 그 월급이 찍히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월급이 아니라 뭐 뭘 하더라도 그죠? 전 세계의 모든 돈을 내가 다 벌어들인다. 그렇더라도 내 통장에 돈이 찍히지 않으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전혀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면 뭐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아도 별 의미가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상장 이후 최저가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반등을 있으며 한 가지 더 했어야 돼요. 추세의 하단 지지선에 위치해 있으므로 추세의 하단 지지선은 아까 전에 그어드렸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다음에 수평으로 걷는 자리들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여기가 하단 지지이기 때문에 반등을 일단은 기다려 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 있으므로 단기적이든 추세적이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가시는데 문제는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반등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하락보다는 일단 반등이 더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요.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종목의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정도로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지금 일단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지금 올라가야지 그래도 뭔가가 나올 텐데 올라가지 못하면 안 되겠죠. 다행히 최근에는 삼성사가 그래도 좀 움직이긴 하네요. 근데 이평선이 워낙 저항이 강해가지고 단박에 올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막 콘덴서로 넘어갈게요. 사막 콘덴서는 2차전지 찌끄레기라고 봐야 되겠죠. 2차전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 이거는 진짜 옛날부터 많이 올랐어요. 네. 2차전지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 나올 때, 뭐 리먼 사태 때도 내려가다 다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다시 상승하게 되면서 뭐 무서운 성장을 보여줍니다. 사막 콘덴서가 10만원을 넘어가는 가격에 나올 거라고 나는 상상을 못했네. 이게 왜냐면, 제가 이 당시만 하던 이게 3,000원, 4,000원 하던 그런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0만원을 넘어갔다. 이게 지금, 말 자체가 좀 힘든 이야기죠. 이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졌던 이런 시세, 뭐 크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세를 그냥 확 넘어가는 그런 자리들. 크게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저항대 돌파하고 나서 들어와서 눌림목 만들고 다시 나가는 N자 파동의 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저항이야. 그러면 얘가 돌파해서 들어와서 지지받고 나가는 N자 파동의 큰 흐름을 이걸 2005년도,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5, 6년에 걸쳐서 이 큰 N자 파동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자, 좋아요. 어쨌든 N자 파동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N자 파동 모습이 나타나서 수익을 그동안 즐기셨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 것이냐? 네. 파동이라는 부분들은 일단 조정이 한번 나오고 또 다시 나가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큰 조정이 나와야지만이 이 파동 속에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요거는 단기적 조정인 것 같아요. 추세적인 부분들은 연결고리가 아직까지는 나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뭐 조금 이제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버슈팅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일단 움직이는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횡보 흐름이든 아니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내려가더라도 지지선 55,000원 5만원대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68,000원 대비해서는 가격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기다렸다가 충분히 조정 들어올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네, 지금 가격대로는 55,000원에 근접하는 위치가 낫지 않겠나 생각됐는데 약간 지금 고점권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한꺼번에 많이 실어가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정이 아래로 들어오든 횡보로 들어오든 지금은 더 홀딩 하시는 전략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깎아줄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은 그다지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현재 상승 흐름이 더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시점인데 업황도 좋게 형성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므로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와도 그다지 할 말은 없겠네요. 보유 중인 분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세요. 신규 접근은 충분히 들어오고 나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뭐 올라갈 때 사야 된다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위치는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장 사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렇게 들어올 때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시세가 크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 뭐 더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온 볼게요. 코스온. 이 주식들이 시세를 많이 만들고 나서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들 많이들 사셨구나. 이 조정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다시 나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놓친 거죠. 이렇게 해서 나갔어야 돼요. 이게 하락, 그 다음에 바닥 다지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여기에서 그냥 저점을 확 깨고 내려가 버리죠. 이거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일단은 주가가 조정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횡보를 통해서 바닥을 잡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빠지지 말란 법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일단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때보다 긍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때보다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장기 이평선은 지금 계속 하향 곡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120일 이평선까지 끌고 내려와서 일단은 그 주가의 움직임들이 약간 좀 지지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추세적인 부분도 약간 풍부해진, 지지가 좀 있는, 좀 든든해진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초장기선의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요 정도 시점이라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코스온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흐름이 바닥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므로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세가 예전에 너무 독하게 나가지고요. 예전 시세가 너무 독하게 나와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위치는 매도하기에는 나쁜 자리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은 가급적 더 싸게 가격 형성이 되면 그때 고민해 보세요. 미리 고민해 가지고 고생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더 싼 가격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럴 때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오는 일단 그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 한국캐피탈이네요. 한국캐피탈.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아서 캐피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잠깐 해봤어요. 뭐 대창이 됐든, 리드앤코프 이런 거 있나? 리드코프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리드코프는 이제 대출이 전부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약간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부분들도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대창부터 해서 한국캐피탈도
뭐 그러한 과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기도 하거니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 시장 자체가 또 충격을 많이 받게 된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캐피탈 관련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수익을 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아주 좋아져서 이 캐피탈 자금을 찾는 사람이 많거나 이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얘네들이 이자가 기본적으로 좀 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있다라면 굳이 한국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을 빌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지금 대부업 같은 경우들은 네, 이것도 장이 좋아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장이 좋아야지만이 신용대출, 담보대출도 영유하고 있다, 뭐 등등등인데 뭐 이건 뭐 그렇게 빠지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전략을 써드릴게요. 캐피탈의 업종은요. 캐피탈의 업종은 정책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정책과 많이 연결이 되고요.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이 일어나면 네, 자금 회전이 많아져서 실적도 올라가죠. 왜 그런지 아시죠? 경기가 막 좋아져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이런 데 투자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라는 얘기를 막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고 싶겠죠. 돈을 번다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받아야 되겠죠.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제1금융권이 이제 꽉 차게 되고, 제2금융권이 꽉 차가 되고, 제3금융권이 꽉 차가 되고, 나중에 일수 찍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이 나라 경제가 좋아야지만이 자금 회전도 빨라진다. 그래서 실적도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예, 정책적으로 대출의 활성화나 화 등을 논의 중에는 있으나 과연 언제쯤 수혜가 될지는 모르겠죠. 네. 모르겠죠.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분들은 뭐 반등 기다리는 게 당연하겠죠. 반등을 기다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점권에 들어온 상태이고 단기 이평선의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게 좋아요. 홀딩 하시는 게 좋고, 지금 1년 동안 보유하셔가지고 마이너스 30%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만약에 저점권인데 이 구간을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기업도 도약이 나오겠죠. 그럼 30%가 아니라 일단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직전 고점대 근처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5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50%까지 안 되네요. 또 30%대네. 네, 이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경기가 안 좋아야지 장사가 잘 되진 않습니다.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대출 자체도 줄어요. 경기가 잘 돼야지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일단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그만큼 부실 채권도 많아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져야지 돈 여기저기 끌어다 쓴 부분들에서 또 다른 쪽에도 더 갖다 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요, 또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가 좋아야지 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음.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그래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단 뭐 공장에 대한 어떤 증설이나 이런 것도 안 하게 될 테고요. 그냥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거죠. 자잘한 것들. 네. 근데 경기가 좋아질 때는 기업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규모 자체가 커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사망자가 있었어요? 그런 소식은 못 들었는데 아직. 네. 있었어요? 난 몰랐는데. 네,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야, 그거 굉장히 좀 심각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아, 참. 왜 그때 그랬어? 우리는 원래 그런 거에 없었잖아요. 아, 참. 그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피곤해지지, 이제. 예, 피곤해진다고. 나이가 많으신 분인가 봐요. 네, 60대. 사인이 폐렴이고 60대 폐렴 증세로, 사망 후에 확진이 된 거네요. 63세. 63세면 근데 아직 저거잖아요. 젊은 사람인데, 젊은데. 네, 맞아요. 네.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타깝네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신천지 그 교회에서 환자가 무려 43명이래요. 30, 43명. 43명이고, 그거 거기와 연관된 사람이 지금 사망을 한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다. 그죠? 네. 에이, 이게 무슨 민폐예요, 이게. 에이, 이, 이게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손실부터 시작해서 이게 회복이 되어 가고 있었던 단계에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주식도 내려가고, 아, 자영업은 더 힘들 테고, 뭐 지금 뭐 말이 아닐 텐데 그거 어떡하냐 그걸.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고 빨리빨리 저걸 해야지. 그거 뭐 어떻게 해 그걸. 에이, 진짜 하니까 또 열받네. 네. 아, 우리나라도 약간 좀 저거죠. 이게 검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를 그냥, 네? 저기 뭐야, 그 저 잡아 넣어야지. 그 중국처럼 해야지. 중국은 마스크만 안 하고 밖에 나가도 공안이 잡아간대 가잖아. 그래서 마스크 무조건 하고 나가야 된대요. 뭐 하여튼 그렇다는데 참 그거, 아 참, 네, 답이 없네 진짜. 자, 예, 종목 진단은 빨리 하시죠. 네, 그래서 캐피탈은 일단 시장이 좋아야지 돈 빌리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가계대출 그거 조금 늘어나봤자 별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장이 이렇게 그 또 더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아지게 되면 캐피탈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한국 캐피탈은 단기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신규 접근은 그다지, 네, 볼만한 위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펄 어비스는, 네, 이거는 뭐 그냥 딱 차트 보시니까 답 나오죠. 어떻게 돼요? 완만한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려면은요, 이거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려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뾰족뾰족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평선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하락 추세가 더 연결될 것 같다 판단이 듭니다. 하락이 더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부담은 일단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만 본다라면은 이것이 흘러내려서 요 정도, 요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천천히 움직인다 치면은 하락 추세가 17만 5천 원, 17만 원 정도도 되겠네요. 17만 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마음을 좀 비우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위쪽은 지금 20만 원대 가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먹을 만한 게 별로가 없을 거고, 내려갔다가 저 밑에까지 파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래도 단기 반등은 조금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전달을 해드리죠. 일단은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는데요. 18만원 이탈하면은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추세가 일단 하향세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대신 18만원 이상에서 기대가 이상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거 반등이 나올 리가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 주가가 18만원 지지를 이탈하면 17만원 아래쪽까지 계속 뚫려 있어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는 매수하시지 말고요. 보유 중인 분들도 18만원이 이탈되면 18이라고 소리치고 매도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 18만원이 이탈되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난 욕하려는 게 아니고요. 18만원이 깨졌네?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였지. 그렇게라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펄어비스는 지금 현재 추세는 애매한 구간이긴 하고요.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자, SCD 갈게요. SCD. SCD. 가만있어 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종목 아니야? SCD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언제 샀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내가 산 종목 같은데. SCD 맞죠? 맞는 것 같은데 내 포트폴리오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은 서브에 열려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 요 종목은요 지금 기다려보는 거지. 이거는요 이거는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저점권, 그 다음에 여기 추세는 일단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이제 모여야 되는 시기. 모여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모여라 모여라 꿈동산에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당기적 반등을 세게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한가 필요 없다는 거죠. 들어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동평선을 모아가지고 나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이빨 자리가 하나 나왔죠. 이빨 자리가 여기 자리는 일단 이쪽에서 만들어진 거라 이번에 상승이 연결되면 그래도 저 위쪽까지는 열려있지 않겠나 판단이 좀 듭니다. 시간적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매도하셔야 될 위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저점권은 확보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부분만 모아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모인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게 아직 안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모이면 이제부터는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일단 뭐 매도나 이런 것들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신규 접근만 유지하시면, 신규 접근다. 보유하신 분들만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예 아래쪽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매수보다는 홀딩이 그냥 관망에 맞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올라가 줘야지만이 뭔가 기대감을 더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 중인 분들만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겠죠. 저점은 확보가 된 듯하며 하향 추세의 하락
저항선이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지만 저점이 일단 유지가 되면 버텨볼만 합니다. 대신 주가가 당장 크게 움직일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횡보 흐름으로 좀 답답한 상황을 더 유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비중은 약하게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당장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 아예 내려가서 1100원 이거나 올라가서 1400원이 넘어가면 매수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 종목을 더는 진단 못 해드려요. 네. 오늘 삼양식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네. SCD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거예요. 횡보에 대한 부분들 시간이. 왜냐면 그 구간을 인정을 일단 좀 받는 상황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인정받는 많이 오르지도 않은데 인정해달라고 아주 그냥 네 어디 갔니? 아까 거기 여기죠. 네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인정해달라고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한 거예요 이게.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도 거래량이 나왔죠. 네. 여기도 거래량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상승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빵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 지금 여기 잘 보세요. 거래량이 나왔죠. 네. 거래량이 나왔죠. 지금 횡보. 네. 뭐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걸 붙여놓게 된다면 조만간 한 번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우리가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언저리에서 샀던 것 같아. 요게. 네. 그죠. 맞죠. 요 근처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내가 샀던 것 같긴 한데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 샀는지. 여기서 샀나? 네,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사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익 중인가요? 모르겠네. 그것도 얼마 산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뭐 뭔가 이제 컨택이 좀 돼서 수익이 많이 나면 네, 팔으라고 신호가 오겠죠. 그때까지 일단 저는 홀딩 하겠습니다. 네, 저라면 홀딩 할 것 같아요. 그냥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존버 왔어요. 네. 삼양식품 가죠. 삼양식품. 식품주들이 요즘에 나쁘진 않아요. 그죠? 네. 잘 움직여주고 있는 거라서 나쁘지 않고요. 삼양식품도 지금 좌측편에 적군을 완전하게 무찌르게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라면이 농심보다도 다른 데로 많이 갔죠. 네, 옛날에는 신라면이 1등 계속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삼양식품이 한때 그 맛있는 라면인가 뭐 그거 가지고 또 한번 1등 먹지 않았나요? 아, 옛날에 진짜 삼양라면 기억하시죠? 삼양라면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80년대였던 것 같아. 80년대. 삼양라면. 그 진짜 오렌지색 예, 그 뭐예요? 그거 껍데기 있었던. 그거 공업용 쇠기름 파동 나왔었던 때가 80년대였던 거지. 이때였나? 아닌데 이때는 IMF 때인데. 예. 하여튼 뭐 그 공업용 쇠기름 그랬나? 공업용 쇠기름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동안 뭐 삼양라면을 먹었네 어쩌네 그거 가지고 막 난리가 많았었는데 그거 뭐 별 그거 아니었다면서. 네. 그래갖고 그때 이제 농심이 그 정권을 잡은 거죠. 네. 농심이 패권을 잡으면서 삼양라면이 한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라면의 다양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많이 좀 회복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하긴 그래요. 진짜 농심에 비해서 지금 보세요. 주가 자체가 너무 낮죠. 네. 농심에 비해서. 농심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 당시에 그냥 요때쯤인 것 같아요. 요때. 그죠? 84년, 85년. 요때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요 언저리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농심 1등 잡으면서 계속 간 거거든요. 막 날라갔지, 그때. 네.
쭉쭉쭉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왔다면 이게 50만 원도 넘었었잖아요. 그러면 삼양라면이 억울하다 싶다라면 지금 이거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면 좀 억울하겠죠. 올라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는 공정하게 가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농심의 패권을 물론 지금 뺏어올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삼양라면 말고도 뭐 오뚜기도 있잖아요. 오뚜기 오뚜기도 라면 맛있어요. 오뚜기 스낵면, 네, 맞지? 스낵면이 오뚜기 거 맞나? 하여튼 뭐,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뭐, 라면 가지고서 꼭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식품 관련주들이, 삼양식품은 약간 지금 가격이 너무, 좀 이게 뭐, 저평가가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꼭 그렇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좀 싼 게 아니겠나 그 생각을 좀 해봐요. 배당도 잘 주고 있고요. 뭐 기업도 괜찮은 모습인데 조금 어려웠었던 시기가 있었어. 네, 요 언저리인 것 같아. 8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죠? 네, 그쯤이었던 거. 그 당시에 그 기억이 나. 왜냐면 그때 신라면이 비쌌어. 그 당시에 신라면이 비싸가지고 신라면을 못 먹고 삼양라면을 항상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뉴스에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삼양라면 안 먹고 신라면을 먹기 시작했어. 아, 89년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80년대 초반이 아니었구나. 이게 굉장히 옛날인 줄 알았더니 89년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막길 걸었는가 보네요. 네. 신라면 하여튼 그때 비싸가지고 못 먹었어요.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에이씨. 맞아요. 그거 지금 이제는 없다 그러죠. 네. 그거 아니었다는 얘기를 그때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삼양식품은 이제 뭐 새로운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지금 좀 부담돼서 그렇지, 여기 좀 부담돼서 그렇지, 기업의 어떤 성격이나 이제 식품에 대한 부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삼양식품은 아닐까? 그 할랄 관련한 부분이 삼양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에 요런 거 많이 했더라고요. 요 불닭볶음, 이게 영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불닭볶음이 외국에서 아주 뭐 난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없어서 못 먹는다는데, 이거 막 유튜브에 찍어갖고 막 올리고 막 그런데요. 그 한국에 뭐 불닭볶음면 먹고 뭐 영상 찍기, 뭐 얼마나 참나 보기, 뭐 그런 별 희한한 짓거리 당한다대.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식품 관련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서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좀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 구간, 이 구간만 좀 지켜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잘 잡아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치 8만원 밑으로도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시세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한 인정 구간이죠. 인정 구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구간으로 횡보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최근 식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고, 특히 삼양식품은 기업 자체가 약간은 억울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주가가 저평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중장기적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이고요. 신규 매수는 조정 이후에 반등의 포인트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요 구간이 약간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정을 좀 받아야 돼요. 주가가 많이 올랐죠.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무려 500%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횡보로 조정을 좀 해서 가격을 인정받는 구간이 가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9시가 벌써 넘었네. 지금 저쪽 가시면요. 신의 한수님이 아마 방송하고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시고요. 네.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십시오. 사람들 많은 데는 마스크 써야 돼요. 혼자 있을 땐 상관없어요. 사람들 많을 때는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